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당진 지역 총선 사상 처음으로 1대1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역 화폐가 인기를 끌면서 당진에서는 발행 2시간 만에 완판되는 등 구매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발행액을 늘리기로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지만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홍성의료원 직원들이 도로가에 쓰러진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충남에선 진보 진영 후보 간 단일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죠. 홍성 예산에 이어 당진에선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당진 지역 진보 진영의 단일화 어떻게 성사됐나요? 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과 오윤희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2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이 합의한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의 정신의 기초에 단일화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검찰 독재 저지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단일화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예비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단일 후보로 선출된 어 예비 후보는 진보당의 공약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어 예비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진의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대표 선수로 전력을 다해 선거에 임해 반드시 승리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먼저 이번 단일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예비 후보와 국민의힘 정용선 예비 후보의 두 번째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어 예비 후보가 승리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당진 총선 역대 처음으로 진보와 보수 간 1대1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예비 후보는 진보 진영의 단일화 속 경제와 문화, 관광 등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 3선거구 충남도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 없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할인 혜택 덕분에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화폐. 고물가로 최근에는 찾는 사람들이 부쩍 더 늘었는데요. 당진 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 구매 경쟁이 치열해 사고 싶어도 못 살 정도라고 합니다. 당진시가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바뀌는 점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모바일 당진 사랑 상품권이 소진돼 사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합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댓글도 이어집니다. 모바일 당진 사랑 상품권은 지난달 2시간, 이달엔 8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인기 비결은 10% 할인,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9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구매 과열 현상이 빚어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지난해 상품권 실구매자는 3만 8천여 명으로 당진시 인구의 4분의 1에 못 미쳤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올해 발행 규모를 617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비 50%, 210억 원이 더 증가한 겁니다. 대신 당장 다음 달부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7%로 낮춥니다. 할인 보전에 들어가는 예산을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발행 예산액이 한정돼 있어 주민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 많은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상품권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자 할인율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본 할인율을 5% 정도로 더 낮추되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명절 등 수요가 많을 땐 할인율을 낮춰 많은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수요가 적을 땐 반대로 할인율을 높여 구매를 유도하자는 겁니다. 당진 사랑 상품권이 많이 사용되고 사람들이 선호할 때는 할인율을 인하해서 그 발행액을 더 넓혀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7%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추이를 보면서 매달 그 할인율을 조정해 나가는 게 아주 필요한 얘기죠. 한편 당진시는 일반 시민들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에게 적용됐던 기존 10% 할인을 아예 없앴습니다. 또 모바일 기기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전체의 30%는 종이 상품권으로 계속 발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고령화로 운전대를 잡는 노인 수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교통카드 등 각종 보상책을 통해 노인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반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와 차량 8대,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막 소리가 그냥 그 대포 쏘듯이 빡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놀래가지고 밖에 나왔더니 벌써 저쪽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할아버지는 쓰러져 있어 계시고 그 차는 또 이제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지난 6일 경기도 김포에선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한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이 가게 내부로 밀려 들어가 출입문과 집기류 등을 파손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순간적인 상황에서만 대처 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 운전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운동신경, 반응신경이 일반인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에 불과합니다. 노인들이 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서울과 인천에선 10만 원, 포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선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100세 인생인데 면허증 반납하라는 거는 그냥 이러지 말고 놀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글쎄요. 10만 원 적지. 나 하면 돈이 적어.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농촌에선 면허 반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혹시 시골이라도 가서 전후생활이라도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 시골 다닐 수가 없어요. 차가 1시간 한 대나 있을까? 그것도 빠른 거예요. 1시간 있을 때 오는 것은 2시간, 3시간도 좋습니다. 2040년이면 고령 운전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홍성의료원 직원들이 심정지로 길가에 쓰러진 50대 A씨를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오후 4시쯤 의료원 직원 2명은 의료원 인근 도로가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는 A씨를 홍성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씨는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현재는 퇴원해 다행히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진시의회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영욱 의원은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과 행정규칙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충남도가 부동산 투기 교란 행위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 사기 예방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는 부동산 교란 행위 단속과 모니터링단 운영, 실명제 위반 사항 발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소식지 발간과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연근의 어업 생산량과 생산액 증대를 위해 253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남도는 올해 어업 생산량 9만 4천여 톤과 생산액 5천여억 원을 목표로 수산자원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0%씩 증가한 수치입니다. 충남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양교육지원청이 충남에서 처음으로 이달부터 초등학교 통학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통학차량 탑승 학생 감소 문제 해소와 장기간 운행에 따른 학생의 피로도 경감을 위한 것으로 청양과 부여에서 각각 추진됩니다. 현대 청양에서는 미당 초등학교 학생 8명이 통학택시를 이용해 등하교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11일 기공식을 열고 추사 서해 창의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공식에는 최재구 예산군수와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경과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예산군은 내년 10월까지 176억 원을 투입해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 일원에 창의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을은 2층 규모로 1층에는 전시 공간, 2층에는 체험실과 묵향 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자가용 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단속합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자가용 자동차 불법 운송 행위가 천안과 서산, 당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세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유상 운송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의 57%가 만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를 확률이 비노인의 약 5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망사고 가해 운전자 중 노인의 비율은 38%로 비노인 운전자 대비 3.5배 많았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의 30%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충남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 만여 건 중 3월부터 5월 사이 가장 많은 3천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약 51%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소방본부는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대형 공사장과 요양병원 점검 등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출산 육아 가구의 주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혼모와 미혼부를 포함한 자녀를 출산한 부모입니다. 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12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취득세액의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약재를 오늘 15일까지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예산군은 지역 사과 배농가에 방제 약재 3회분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농가의 적절한 방제 시기도 함께 알려 방제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산군은 과수화상병 발병 시 손실보상 증빙을 위해 방제 확인서와 살포한 약재 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